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엄마들. 베러맘 라디오입니다. 세상에 이런 엄마들이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엄마, 큰 소리 치지 않는 엄마, 매번 감정을 잘 다스리는 엄마. 솔직히 저는 이런 엄마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히 화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감정입니다. 오늘은 이 격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삶의 일부분인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분노를 느끼면 죄책감을 느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벌받을 짓으로 여겼다. 화를 내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도록 배웠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화를 참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터뜨리고 만다. 분노가 아이들에게 해를 미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치 잠수부가 숨을 쉬지 않듯이 그것을 억누른다. 하지만 화를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분노는 감기처럼 빈번히 재발한다. 감기가 싫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분노는 예측 가능한 결과와 상황에 따라 발생하지만 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닥치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는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그 순간에는 영원할 듯이 보인다. 냉정함을 잃으면 우리는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한다.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창피를 주며 비난을 퍼붓는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나면 죄책감을 느끼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연하게 다짐한다. 하지만 분노는 반드시 다시 찾아와 우리의 선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다 바쳐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던 아이들을 향해 폭언을 퍼붓는다. 저는 읽는 내내 아이에게 화를 냈던 순간들, 또 이렇게 화내는 내 모습을 바라보던 우리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는 감기처럼 빈번히 재발한다. 또 분노는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그 순간에는 영원할 듯이 보인다. 이 글이 되게 아프게 와닿았어요.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서 우리 다짐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지?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아이에게 또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책의 작가는요, 다신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은 쓸데없는 다짐을 하는 것보다 더 해롭다. 그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분노를 태풍처럼 삶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 화나는 감정을 폭발하는 분노를 삶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대비하라는 말. 뭔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화를 내지 않거나 화를 계속 참고 살아가는 건 좀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작가는 한 엄마와 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방법을 살며시 이야기해 줍니다. 11살 된 제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야구를 할 수 없어. 셔츠가 없어. 근데 알고 보면 제인의 엄마는요, 벌써 제인에게 야구 셔츠를 6벌이나 이미 사줬어요. 자, 여러분이 제인의 엄마라면 셔츠 없다고 소리치면서 들어온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셔츠 없다고 6벌이나 사줬는데 셔츠가 없다고 소리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또야, 너 어쩜 그렇게 맨날 흘리고 다니니? 너 지금 몇 살인데 벌써? 너 정말 맨날 이렇게 잃어버리고 다닐 거야? 막 이렇게.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인의 엄마는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인의 엄마는 딸에게 다른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문제를 무난하게 해결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제인을 도와 셔츠를 찾아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화났어. 정말 기분 나빠. 너한테 야구 셔츠를 6벌이나 사줬어. 그런데 아무데나 흘려버리거나 잃어버린 거야. 네 셔츠는 네 옷장에 넣어두었어야지. 정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네가 알아봐. 제인의 어머니는 딸에게 창피를 주지 않고 분노를 표현했다. 난 한 번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거나 지난 상처를 다시 파헤치지 않았어요. 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딸에게 산만하다거나 무책임하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기분이 어떤지, 화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의 말은 제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제인은 잊어버리고 체육관에 보관함이나 친구 집에 놓고 온 셔츠들을 서둘러 찾아냈다. 아이를 교육하다 보면 부모가 화를 내야 할 때가 있다. 사실 어떤 시점에서 화를 내지 못한 경우 이것이 아이에게 선의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전달될 때가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파도처럼 쏟아지는 경로와 폭력을 아이들이 참아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아이들은 내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라고 말하는 분노만을 견디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제인의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표현할 때, 말로 할 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지난 상처를 다시 파헤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가 되게 놀라웠습니다. 너 전에도 잃어버렸지 이것도 아니고 네가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화난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설명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화라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거, 그게 되게 제대로 된 분노 다스리기고 분노 표현이라는 점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마음에 와닿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한 번에 되겠어요? 이렇게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기술에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그래도 반복적으로 화날 때마다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인의 엄마처럼 내 화난 감정을 설명해 주기.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한 길은 참 험난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애써 보아요.